삼성전자 30만 원 넘길 거라고 봐요. 삼성전자 30만 원 넘길 거라고 보는데 근데 24만 원까지 밀렸다? 땡큐죠. 그러면 확실하게 비주도주를 현금화 시켜놓은 상태다라면 삼성전자를 살 수 있는 땡큐의 기회를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내가 그 현금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자, 소장님 표정이 밝아지셨으니까 이제 밝아진 표정으로 섹터 이야기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네, 좀 이렇게 저희가 이제 글쎄요, 뭐 이게 이제 주식시장 보니까 또 살짝 어두워지는데, 근데 오늘 그 신재생 쪽은 어제부터 좀 강했었어요. 그 OCI홀딩스가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중국을 좀 가는 거고, 우리가 이제 태양광 이슈도 있는 것 같고, 신재생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동안에 이제 먼저 조정받았던 신재생 같은 경우가 오늘 이제 그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지금 들어오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그런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정 가능성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이제 갭 메우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파업 이슈가 나오면 오히려 매수 기회다. 서두르지 말자라는 거고. 그다음에 보여 계신 분들은 삼성전자 전력 인프라는 절대 팔아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들이고. 나머지 틈새 전략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이제 제약바이오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 같은 경우도 어제부터 이렇게 조금 들어주는 모습들 좀 보면 좀 괜찮은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재생과 관련된 것들이 오늘 틈새 전략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늘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소비주들도 오늘 좀 눈에 띄네요.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달바글로벌 이제 최근에 네. 좀 강한 모습 실적이 잘 나왔어요. 실적이 잘 나왔어요. 네. 달바글로 실적이 잘 나왔고 APR 같은 경우 실적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이렇게 올라오면 좀 정리를 할 수 있으실까요? 아니면 정리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뭐 계속해서 더 사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조금 올라올 때마다 약간의 조금 현금 비중을 놀린다. 뭐 어떤 특정 섹터를 팔라는 게 아니라 지금은 변동성을 우리가 좀 견뎌내야 되는 체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체력을 좀 비축해야 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오히려 지금은 우리가 그동안 내가 못 샀던 주식을 사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저는 조금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제 증시 격언에 그런 게 있잖아요. 첫 투매는 동참하라. 그쵸. 어제 같은 경우에 첫 투매가 좀 나온 거죠. 첫 투매가 좀 나온 거고, 오늘이 지금 이제 호가가 그래도 빨간불이 켜니까 야, 최악의 경우는 지난 거 아니야? 하루 이틀로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랬으면 어제 매도가 나오지도 않았겠죠.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았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글쎄 지금 특별히 뭐 거듭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태이지만 저는 현금 비중을 높이라라는 부분들을 거듭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결국에는 아까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보유하고 있는 섹터 쪽에서 주도주가 아닌 쪽이라고 한다면 반등이 나올 때는 현금을 비축해서 우리의 앞으로의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는 체력을 만들어 놓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방금 권영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히토류를 주고 장비에 대한 반입이라던가 이런 좀 개방되는 모습들이 나오면 반도체주의 부담이 아닐까라는 부분들 많은 분들이 지금 고려하고 생각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 미리 앞서서 걱정할 것은 아니지만 맞아요. 그래도 어떤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은 좀 열어둬야 된다. 그래서 아마 소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다 차분히 확인을 하신 이후에 어떤 접근이라든지 좀 더 적극적인 행보를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근데 같아요. 저 부분은 저런 그런 것 같아요. 노광 장비를 중국이 원한다고 주고 미국이 원한다고 중국이 히토리를 주면 저건 어떤 걸 하냐면, 노광 장비를 주는 순간 중국의 어떤 그 반도체 굴기가 미국을 못 따라잡을 정도로 올라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완전 추격을 빠르게 할 것이다. 빠르게 하는 거죠. 노광장.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쟤네가 7나노까지 만들었잖아요. 네. 7나노 만든 게 뭐냐면 일본에서 오래된 노광 장비를 수입해 가지고 4번인가 이렇게, 노광 장비가 이거잖아요. 이게 포토를 쫙 찍는 거잖아요. 찍는 건데 네. 그걸 4번 찍으니까 7나노를 만들어낸 중국의 거거든요. 저 노광 장비를 주는 순간 중국은 이미 날개를 다는 겁니다. 중국이 좀 우려는 되긴 해요. 그러니까 노광 장비를 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중국이 히토리를 미국에게 주게 되면 어떻게 보면 서로 윈윈처럼 보이죠. 그러면 미국은 무기를 어마무시하게 만들어냅니다. 히토리가 없어서 무기를 못 만들어내고 있는데 어마무시하게 이제 놔두는 거죠. 그러면 서로가 역대급으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뭐죠? 상대방을 키워주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반도체에 있어서 중국을 키워주는 거고, 중국은 군사력으로 미국을 키워주면 서로 간에 그러면 이거는 남 잘 되게 밀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럴 일은 가능성이 좀 적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협상이라는 게 주고받는 게 있으니까 서로가 원하는 걸 주고 윈윈을 할 것이냐라는 건데 이건 윈윈이 아니라 재 살리고 나 죽자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그렇죠. 재 살리고 나 죽자라는 거기 때문에 물론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보다는 그냥 호사가들이 하는 게 권영근님 얘기도 충분히 전 논리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조금 이제 불쾌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저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저도 얘기 들었거든요. 그것도 맞을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전제 조건을 이제 다는 걸로 이제 하는 부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협상이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은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그럼 왜 있었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아닌가 싶어요. 결국 패권 전쟁을 지금 치열하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희토를 내주고 장비 반입을 열어주게 되면은 너무나도 서로에게 지금까지 왔었던 길과는 정반대로 가는 그렇죠. 현상이기 때문에 맞아요. 가능성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일단 상황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렇죠. 이거는 이제 모르는 일이죠. 지켜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현금이 아니라 달러나 금으로 보유 비중을 늘리는 게 맞지 않나요?라고 기기기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예.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대표님도 주식 투자를 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큰 틀에 네. 주도주는 놓치지 말고 네. 비주도주는 올라올 때마다 정리하자라고 그렇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거죠. 그런 상태에서 틈새 전략으로 오늘 어떤 종목을 사야 될 것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틈새 전략주를 사라라고는 제약바이오를 제외하고 말씀 안 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현금을 갖고 계신 게 맞습니다. 달러나 금을 산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금 같은 것도 변동성이 생기고 달러를 사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거를 저렇게 플렉시블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고 그리고 만약에 저쪽에도 변동성이 생기면 물리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저거를 손절하고 우리가 다시 주식을 산다라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기기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 의견이 틀리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으로는 맞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안전자산인 금을 보유하는 것이 맞긴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뭐 우리가 경기 방어주, 네. 시장 방어주 이런 것들을 산다라는 것도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그냥 현금을 들고 있을 때 현금을 들고 있다라는 것은 선택지가 많은 거죠. 그 현금을 가지고 짜장면도 사실 수 있고요. 현금을 가지고 이렇게 솥도 사실 수 있고요. 이런 것들도 소비를 또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라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는 저는 현금을 갖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어지럽잖아요. 네. 정세 자체가 글로벌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 우리가 자금을 확실하게 투입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또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막 혼란스러움에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주식을 적극적으로 담기에도 좀 과열이 있는 그렇습니다. 것 같고 이러다 네. 보니 이런 여러 가지가 정리되는 과정 속에서는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지 추후에 유연하게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럼 소장님 포트폴리오에서 현금 몇 % 정도 갖고 있는 게 좋을지 곰돌이푸님이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저 곰돌이푸가 지은 대표님이 저한테 옛날에 붙이셨던 별명 같은데. 제가 체형이 좀 비슷하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옛날에 저한테 붙이셨던 별명이 곰돌이푸인데 네. 우리가 이제 사석에서는 좀 친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농담도 하는데 몇 %냐면 저는 할 수 있는 한 하자. 그러니까 이제 주도주가 아니면 할 수 있는 만큼 하자. 그러니까 최소한 30% 이상은 만들자. 그러니까 다 사람마다 포트폴리오 지금 현재 비중이 다르니까 그렇죠, 예. 이게 딱 말씀드리긴 어려워도 주도주가 아닌 건 웬만하면 정리를 하자. 웬만한 건 정리를 해서 네. 오히려 삼성전자가 지금 여러분들 지금 30만 원 갔던 것들이 저는 24만 원도 각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 지금 기기기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마음이 편치는 않아요. 네. 근데 주식을 할 때 우리가 그동안에 마음이 편했잖아요. 마음이 편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너무 쉽게 생각하셨는데 자 지수가 우리가 6,000포인트 찍고 이제 7,000포인트 찍고 8,000포인트 간 게 불과 한 일주일 만에 갔죠. 그렇죠. 일주일 만에 너무 갔기 속도가 때문에 빠르긴 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7,000포인트에서 조금 이제 등락을 좀 거듭을 해야 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올 거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개념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이제 7,600인데 7,000까지 정도 조정을 받은 거고 그런 상태가 7,000이 왔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23만 원이 왔다.
삼성전자 30만 원 넘길 거라고 봐요. 삼성전자 30만 원 넘길 거라고 보는데 근데 24만 원까지 밀렸다? 땡큐죠. 그러면 확실하게 비주도주를 현금화 시켜놓은 상태다라면 삼성전자를 살 수 있는 땡큐의 기회를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내가 그 현금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주도주를 팔 필요는 없고 비주도주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거는 뭐 좀 똘똘하게 갈 것 같아. 지금 보니까 뭐 우리가 전력 생과 관련된 부분들이야 아니면 로봇과 관련된 주식들이야 다 팔 수는 없어 라고 생각한다라면 대략 한 30% 정도씩을 덜어내는 거죠. 조금 내가 로봇주를 갖고 있는데 로봇주들이 좀 부담된다? 그럼 한 30% 덜어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재생이 오늘 올라온다? 그럼 신재생도 한 30% 덜어내고 이런 식으로 현금을 만드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이참에 조금 극단적인 경우인데 아픈 손가락들 있으실 거예요. 계좌에. 그쵸. 계좌에 아픈 손가락들이 있는데 이 기회에 아픈 손가락을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만약에 손실이 뭐 30% 40% 났는데 내 계좌가 지금 이제 뭐 삼성전자도 있고 손실이 3, 40% 난 게 있으면 변동성이 생기면 3, 40%짜리도 밀려요. 3, 40%짜리도 밀리기 때문에 딱 까놓고 얘기하면 네이버 카카오 밀렸잖아요. 어제. 그쵸. 어제도 네이버 카카오가 밀린 상태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거 정리해버려가지고 차라리 이런 거 정리해가지고 나중에 삼성전자를 갈아타는 거죠. 네. 그런 전략들을 지금은 현금화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적극성을 좀 띄워보자. 많이 좀 뭐 30%까지 힘들다라면 10%씩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10%씩이라도 하다 보면 30%까지 금방 갑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리는, 그러니까 이제 좀 그래서 계좌를 지금은 움츠리시는 단계예요. 움츠렸다가 나중에 증시가 다시 한번 올라갈 때 저는 그런 것들이 빠르면 5월 말 늦어도 6월 말에 나타날 걸로 보기 때문에 그럴 때 그 수익을 또 확실하게 거두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기회는 또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살짝 몸을 움직이려 해야 되는 때이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한번 재정비하는 시간들을 각자 가져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주도주의 방향성은 변하지 않으니 주도주는 홀딩하되 그 외의 종목들은 이번 기회로 한번 정리를 해 주시고 다가오는 또 다시 한번 시장 돌림을 한번 대비를 그렇죠. 해보자라고 예. 말씀해 주셨고요. 네, 평택소나무님이 항상 잘 듣고 계신데요. 감사합니다. 네, 삼전 협상 아까 말씀해 예. 주셨는데 아직은 결렬이 됐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개입하는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 또 오늘 추가적인 멘트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소장님 그러면요. 네. 우리가 뭐 섹터 이야기 여러 가지 좀 나누고 있는데 네. 일단 제약바이오 쪽은 좀 긍정적으로 그래도 보고 그렇죠. 계시는 것 같고 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동안은 기회가 뭐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도 좀 지나갔기 때문에 5월 말까지도 한번 학회 일정 봐야 될 것 같은데 스페이스 X 관련돼서요. 네, 예. 최근에 이제 6월 달에 상장한다. 머스크 생일에 상장한다. 정말 그는 뭐 철저히 본인을 참 주인공으로서 잘 활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어제 테슬라 주가는 살짝 빠지기는 했지만 스페이스 X 일정에 대한 국내 증시 기대감은 상당히 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이쪽도 반등 나오면 정리하는 게 나을까요?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 이제 이런 표현을 좀 드리죠. 우리가 이제 사는 게 다 똑같잖아요. 네. 뭐, 지은 대표님도 집에 들어가시면 기본 반찬에 밥을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런 표현을 좀 드리는데, 기본 뭐, 지은 대표님도 그렇고, 지은 대표님이 뭐, 이 미모를 지키기 위해서 이슬만 드시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예. 이슬도 좋아하시는 건 아닙니다만,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스페이스X 상자가 제가 왜 이런 표현을 드리냐면, 묵은 반찬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맨날 꺼내 먹던 반찬도 김치냉장고에 꺼냈을 때는 맛이 좋고 네. 그러면 막 손이 많이 가다가 가는데. 그러다가 이제 일반 냉장고로 가서 꺼내 먹다 보면 이제 묵은 내 나고 좀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조금 조심스럽게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지금 이제 이런 어떤 재료들은 다가올수록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기보다는 다가올수록 매도 기회로 저는 본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스페이스X 상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나름대로 퍼포먼스를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라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스페이스X가 새로운 어떤 모멘텀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아직은 조금 조심스럽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스페이스 X는 좀 보수적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전 매수해도 될까요? 아니요, 라는 그러니까 부분. 지금 혜님이 좀 늦게 들어오셨는데 네. 첫 번째 갭, 그러니까 두 번째 갭 메웠고요. 오늘 서두르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혜님이 좀 어떻게 보면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에 대한 어떤 좀 대표적인 질문이신 것 같은데 오늘은 주도주 매수할 때 아닙니다.
일단 오늘은- 예, 매수할 때가 아니고 그다음에 주도주가 지금 여기서 반등이 한번 나올 거예요. 오늘이 나오던 내일이 나오던 반등이 한번 나올 때 따라가지 마십시오. 네. 오히려 지금은 견뎌내는 구간입니다. 이런 견뎌내 변동성이 나타난 상태에서 지금 이제 주도주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전력 인프라 좀 나오니까 마음이 좀 흔들리실 텐데 오늘 서두르지 마세요. 일단 한 혜님 같은 경우 한 일주일 이상은 보신다. 저는 일주일 이상 더 간다라고 보는데 일주일 이상은 보시자. 좀 느긋해서요. 지금은 서두르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물론 이제 제 말이 틀릴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미국도 변동성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한번 변동성이 나오면 매물대가 형성된다. 그 부분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을 급하게 갖지 말자라고 언급해 주셨고요.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정리해야 되는 종목들은 정리하면서 현금 확보하고 신규 진입에 있어서는 빠지는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계속 추이를 지켜보면서 어느 정도 하락이 진정되고 마무리됐을 때가 좋은 찬스일 수 있다. 일주일 정도는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힘내시고 성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네, 오늘 또 굉장히 좋은 상품 저희 공식 협찬사 렐르에서 2가지 상품 준비해 주셨습니다. 칼로킨 간편 저당 밥솥 와 18,900원에 칼로리를 확 낮출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제 주변에서도 관심이 좋았던 상품인데 오늘 또 이렇게 최저가로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 칼로리 낮추시는 식사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26년 명장 쫄깃 달콤 생중화 짜장면입니다. 14인분이 무려 19,900원에 드실 수 있는 이런 특가 기회를 모셔왔고요.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 주말에 한번 맛있는 짜장면 식사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2가지 상품 더보기란과 댓글을 통해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네. 또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한번 이 부분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TMC 어때요? 마이너스인데 가져가도 될까요, 소장님? 제가 이제 TMC를 잘 보던 주식은 아닌데 이 회사가 이제 예. 광통신 관련된 케이블이라던가 원전 관련된 케이블이라던가 이런 케이블 관련된 쪽 지금 핫한 산업의 케이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마이너스라면 이제 추격 매수를 하셨겠네요. 추격 매수 하시는데 네. 저는 지금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 일단 현금화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현금화. 현금화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좀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회사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TMC 같은 경우 차트만 놓고 본다라면 현금화를 권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폭이 크지는 않을 거예요. 네. 마이너스 폭이 크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현금화를 하겠고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시장은 너무 공격적인 것보다는 살짝은 보수적으로라고 오늘 전체적인 톤을 정리해 주셨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시장 모두 잘 우리 이겨내고 또 내일 웃으면서 만나도록 할게요. 저는 이 시간 내일 8시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오늘 모두 성투하세요. 감사합니다.